나는 왜 매번 나쁜 남자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걸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가장 환상적인 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사랑을 해보는 것일 것이다. 진정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서로를 깊게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지지와 희생을 통한 무한한 애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서로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장점을 강조하여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서는 상호 간의 신뢰와 충실함이 있으며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지지한다. 또한 이들은 서로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힘쓰며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강하게 서로를 지지하고 견뎌낸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위한 존중과 애정이 무한히 흐르며 결국에는 영원한 결합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듯이 진정한 사랑은 고난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경우는 정말 찾기 어렵다. 서로 한눈에 반해서 사랑을 시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결실을 이루는 경우는 많지 않고 내가 하는 사랑이 나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떠나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다. 그리고 결실을 이룬다 해도 막상 서로에게 상처만 안겨주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가 만약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관점이 잘못 형성되어 있어서라면 영원히 진정한 사랑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에 내가 갖고 있는 자존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심리학적인 측면과 뇌과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나의 진정한 소울메이트를 찾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을지 알아보자. 사랑하는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려면 먼저 자신의 자존감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자존감이라는 개념을 처음 세상에 알린 미국의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든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자존감을 지닌 사람에게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 성향이 서로를 끌어당기기도 하지만 자존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이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 자존감의 정도가 천양지차인 두 사람이 격정적인 사랑에 빠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예를 들면 굉장히 지적인 사람과 우둔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서로에게 빠져들기 어려운 것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저 한때 지나가는 열병이나 성관계가 아니라 열정적이고 진정한 사랑의 경우를 말한다. 평범한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대개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기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낮은 상대를 찾는다. 의식적이지 않지만 무의식 속에 내재된 나의 존재감과 비슷한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스스로 자신을 형편없다고 여기는 두 사람의 만남이다.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도 같은 이런 종류의 만남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만남이 된다. 친밀한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존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결국에는 상처를 받고 말 운명이라는 두려움이야말로 낭만적인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험난한 장애물이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자기충족적 예언을 낳는다. 자기충족적 예언은 자신의 운명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과 현실이 일치하게끔 행동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아는 것과 인식할 수 있는 현실이 다르면 불안해진다. 자신이 아는 것에는 의심이나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현실과 자신이 아는 것이 다를 경우에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 파괴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나는 쓸모있고 가치 있는 존재이며 사랑받을 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만한 바탕을 갖춘 셈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나 타인에게 친절과 관심을 보이는 일이 자연스럽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도 않는다. 감정적으로 사랑에 쏟을 에너지가 넘친다. 행복해도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나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상대가 나의 능력과 가치를 알아보고 인정해줄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확신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된다. 그러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한 채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채워지지 않는 욕구만을 느낄 뿐 타인에게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된다. 감정이 메마른 상태에서는 자신의 가치나 존재를 내적으로 확신하기 어렵고 이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의 승인이나 평가에 의존하게 된다. 상대방이 독립적 존재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한다. 오로지 상대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만을 따진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나 인생의 기쁨과 모험을 함께할 만한 사람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나를 비난하지 않을 사람, 세상에 드러내는 얼굴인 나의 페르소나에 감명받을 사람을 찾는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거듭한다. 다시 말해 관계에 실패하는 원인은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의 꿈이 본질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꿈을 지탱할 만한 자존감이 없는 탓이다. 그리고 자기충족적 예언은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을 믿는다. 아무리 밖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뇌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 사람의 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신의 높은 자존감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고 상대방도 그것에 맞게 그 사람을 대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뇌에서도 자신을 가치 없다고 인식한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아무리 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사람의 뇌에서는 그것을 거짓으로 인식하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존감이 낮을 경우 뇌내에서는 부정적인 예상과 경험이 강조되며 이는 자기충족적 예언의 형성을 유발하게 된다.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향한 타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상대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사랑은 혼란에 빠진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에 자기 개념 역시 뒤죽박죽이 된다. 나를 향한 그 사람의 감정은 진실이 아니며 지속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 된다. 스스로 내가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받는 사랑은 밑 빠진 독에 붓는 물처럼 허망하다. 노력을 거듭하던 상대방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만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의식적으로 제어하고 스스로 멋진 사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빈약한 자기 개념이 관계를 좀먹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다. 사랑을 시도해보지만 내면의 안정을 받쳐줄 기반이 없다. 자신은 오직 고통받을 운명이라는 남모를 두려움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거부하거나 버리지 않을 상대를 고른다.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상대를 골랐다 하더라도 온갖 방식으로 끝내 관계를 뒤엎어버리고 만다. 예를 들어 과도할 정도로 애정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소유욕을 내보이며 사소한 불화도 큰일로 만들고 복종이나 지배를 통해 관계를 통제하려 들거나 상대방이 나를 거부하기 전에 먼저 그를 거부할 방법을 찾아 관계를 파괴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에 대처하는 나의 잘못된 방식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지금 현재 나의 자존감이 어떤 수준으로 형성됐는지는 분명히 나의 잘못은 아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양육자에 의해 어떻게 키워졌는지에 따라 우리의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자라면서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혹은 맞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자존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나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나의 행복과 사랑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행복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이다. 이 용기는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행복이 자신을 파괴하지 않으리라는 그리고 행복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면에서 파괴적인 목소리가 들려오면 피해서 달아나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 파괴적인 목소리들과 내면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 목소리들에게 이유를 말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목소리들의 터무니없는 생각에 끈기 있게 대답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나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마음 충만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 훗날 죽기 바로 전에 나는 그래도 나의 행복과 사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은 다 해봤다고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면 험난하고 고난한 삶을 잘 버티며 살아준 나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